네, 지난 25일이었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 극적 타결 이후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이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실무 접촉을 북한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오는 9월 7일, 그러니까 일주일 뒤죠.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이 성사될 예정입니다.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조만간 적십자 실무 접촉에 파견할 남측 대표단을 꾸리고 정부와 협의 후에 북측과 논의할 의제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은 수석 대표 1명과 대표 2명 등 각각 3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접촉을 통해서 양측은 상봉 날짜, 장소, 인원, 방법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때 상봉 일정 등이 합의가 되면 인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봉할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일주일 전만 해도 남북은 군사 경계태세를 높이면서 긴장 상태를 유지했었죠. 하지만 남북 고위급 접촉 이후 북한 최고 지도부가 잇따라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서 북한의 태도가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김양건 노동당 비서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례적으로 통일을 언급하면서 관계 개선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과 남은 이번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을 귀중히 여기고 극단적인 위기를 극복한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북남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진시켜 나가야 한다. 네, 일단 현재까지 남북 이산가족 상봉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수도 있습니다. 과거 북한이 실무 접촉을 통해서 구체적인 상봉 일정에 합의한 후에도 갑자기 장소나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2013년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처럼 북측이 행사 직전에 일방적으로 무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시기는 추석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석 이후에 10월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입니다. 이때 맞춰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등 돌발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게 또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두고 남과 북이 각각 다른 셈법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반면 북한은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실리를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지난 1985년 남북한 고향 방문단이 서울과 평양을 교환 방문한 이후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해 2월에 있었던 금강산 상봉까지 총 19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상봉이 성사되면 20번째가 됩니다. 정부는 일회성을 넘어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7일에 있을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은 여러 가지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남북 대화 채널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더 큽니다. 우리 통일부와 북한 통일전선부 간의 협상을 뜻하는 이른바 통통 라인의 재가동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 당시 세계 최빈국 수준에서 세계 11위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이산가족의 아픔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측에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은 6만 6천여 명, 생존자 대부분은 70대 이상 고령입니다. 이번 남북 이산가족 실무 접촉을 통해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 대승적인 해법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